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논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병률이 1에서 7%에 이를 정도로 무척 흔한 질환입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를 비롯한 여러 분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일치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은 없지만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인 IHS 국제두통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인 ICHD 세 번째 판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혀를 비롯한 구강 내부의 화끈거림과 감각 이상이 하루 2시간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진단 기준에서 명확한 통증 양상과 특징이 있는데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구강 점막의 얕은 곳, 그러니까 깊은 곳이 아니라는 의미죠. 얕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통증의 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은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부위는 혀끝입니다. 마지막 진단 기준은 임상검사 소견상에서 구강 점막이 정상 소견을 보이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3가지 코멘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구강 건조감과 함께 감각 이상과 미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끈거리고, 시리고, 저리고, 떨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증이나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맛, 짠맛, 특히 금속성의 맛, 쇠맛이 느껴지거나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코멘트는 갱년기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심리적, 정신적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변화가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여성 발생률이 남성에 비해 7배 이상 높을 정도로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40대 이상의 갱년기 여성에게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후유증이나 백신 후유증이 의심되는 20, 30대 여성에게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문이나 통계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판단해 보자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 30대 여성 환자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건강한 분들 중에도 가끔 혀나 구강 쪽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고생해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염증이 사라지지만 그 기간 동안은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상이 며칠 만에 끝나지 않고 몇 개월씩, 몇 년씩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그 고통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심한 우울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뭔가 몸에 큰 병이 생긴 것만 같아서 이게 혹시 암은 아닐까라고 불안해하시는 마음이 계속됩니다. 보통 검사 결과상 이상이 없으면 안심이 되고 불안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심한 통증과 불편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코멘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칸디다 감염이나 구강 편평태선, 침 분비 저하증과 같은 국소적인 요인과 약물 부작용, 빈혈, 영양 부족,
쇼그렌 증후군, 당뇨와 같은 전신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2차성 구강자결감 증후군도 진단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살고 죽는 문제인 생명에 직접 관련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심한 통증과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구강자결감의 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